우연히 AWS 리인벤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어떻게 리인벤트에 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기도 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요.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정은 4박 6일로 되어 있는데요. 왜 6일인데 4박으로 되어 있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이틀 있습니다. 비행기를 직항이 아니라 인천에서 LA를 가고 LA에서 라스베가스로 이제 한번 경유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반대도 라스베가스에서 LA 오고 LA에서 인천 이렇게 비행기를 한번 경유했었습니다. 그래서 4박 6일이고요. 개인적으로 해외도 처음 나갔고 경유도 비행기 처음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비행기에서 자고 있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 그리고 16시간인가 15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데 장기간 비행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숙소가 있었고 라스베가스의 밤은 매우 아름답더라고요. 모든 거리가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는 룩소 호텔이라고 피라미드 형태의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호텔이 예뻤고 안에도 매우 좋았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3가지의 준비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권, 그리고 두 번째는 비자 중에 이스타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리이벤트 티켓을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리이벤트는 유로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 날짜에 신청을 해서 티켓을 이제 받으면 되는데 티켓이 2,000달러 정도 되고 당시 하나 기준으로 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리이벤트는 6개 호텔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신 연두색이 리이벤트 열리는 호텔이에요. 왜 6개나 동시에 이 리이벤트를 열냐면 이 리이벤트 호텔에서 열리는 세션 수가 2,600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동시에 6개를 빌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이 작은 게 아니라 삼성역 코엑스 크기 한 최소 2배에서 많으면 5배 크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길치는 길을 읽기 매우 좋습니다. 제가 모든 호텔은 찍지 못했지만 2개 찍어 왔어요. 첫 번째 호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호텔이네요. 엄청나게 크죠. 크기만 클 뿐 아니라 안에도 매우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간 사이가 많기 때문에 AWS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또는 이제 라이더 쉐어 공간에서 우버를 타시면 됩니다. AWS 이벤트는 매우 많은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사전에 세션을 예약을 해야 돼요. 세션을 들으기 위해서는 저희가 줄을 서야 되는데 이 줄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약석, 리저브드와 그 다음에 예약하지 않는 선착순, 워크업이 있습니다. 세션 시작 10분 전까지는 리저브드 줄이 이제 계속 빠지게 되고 세션 시작 10분에서 0분 사이는 이 선착순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요. 이제 세션의 정보는 이 리이벤트 페이지에서 카탈로그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지금 모든 세션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현재 3,071개에 대한 세션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세션 중에 제가 어떤 걸 들을지 골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무작위로 고르면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하면 이 주제별로 이제 모아놓는 세션 정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쿠버티스 세션에 관심이 있으니까 쿠버티스 세션 리이벤트 2024를 검색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큰 주제별로 묶어서 나온 세션 목록들이 있습니다. 잠깐 보면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대한 쿠버티스, 데이터, 머신러닝 AI, 그 다음에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퍼포먼스, 시큐리티, 스토리지,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세션들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아까 카탈로그 창에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마이 아젠다라는 메뉴를 가면 저의 달력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달력이 나오죠. 여기 클릭을 하면 플러스 클릭하면 이 시간대에 이제 세션 정보들이 나와요. 어떤 세션을 발표하고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게 정보가 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이 예약 버튼을 클릭을 해야 돼요. 근데 인기 있는 거는 대부분 예약이 꽉 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서고 운이 좋으면 이 현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게 2주 전에 봤는데 이미 꽉 찼더라고요. 한 달 전에도 해도 꽉 찼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택한 방법이 이 카탈로그에 이 하트 모양을 누르면 즐겨찾기가 돼요. 즐겨찾기가 되고 시간표에서 이 즐겨찾기 한 걸 보여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현장에서 전부 기다릴 예정이에요. 시간표를 자세히 보시면 이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비는 시간은 이동 시간이에요. 이 AWS는 보시면 리이벤트는 6개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개 장소가 뭔가 이 지도로는 뭔가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저의 시간표를 보면 제가 첫날은 윈이라는 호텔에서 오전에 듣다가 오후에 이 MGM 그랜드라는 호텔로 이동을 하는데 이걸 구글 지도에 찾아보면 걸어서 47분 거리예요. 그리고 뭐 제가 이 라스베가스를 처음 가기 때문에 곱하기 한 30% 하면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짤 때는 이 이동 시간을 가장 고려해야 됩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짰지만 아마 30% 이상은 못 듣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저는 세션 예약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AWS 이벤트라는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세요. 이 앱은 PC에서 했던 거를 모바일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앱을 켜고 이 캘린더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내가 예약 또는 즐겨찾기 했던 세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et Me There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저 세션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길찾기가 나와요. 이것도 매우 제가 잘 사용했습니다. 세션은 크게 7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세션이 어떤 타입인지 또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알고 제가 예약을 하거나 그 현장에서 자리를 써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사람이 듣는 키노트입니다. 키노트는 여기 AWS 리이벤트 키노트스라는 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키노트를 하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마다 다를 것 같은데 2024년은 총 5개 키노트를 했네요. 이제 키노트라는 거는 이 AWS가 올해 어떤 것을 해왔고 그리고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겠다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2024년 올해는 CEO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AWS CEO가 AWS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키노트를 나의 캘린더에 추가하려면 이 카탈로그에서 세션 타입을 키노트라고 이제 필터링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뭐 다시 듣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카탈로그보다는 마이 어젠다에 가서 8시 또는 8시 반에 키노트를 시작하니까 그때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도 뭐 8시, 8시 반쯤에 키노트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키노트를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들이 아침 8시 또는 8시 반에 키노트를 등록을 해서 오전에 키노트를 듣고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세션을 찾아서 듣게 됩니다. 저 또한 이제 오전에 키노트를 들었었습니다.
키노트는 매우 인기 있는 세션이기 때문에 약 1시간 반,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입구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1시간 전에 대기를 했었습니다. 딱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문을 열고 사람들이 입장을 하게 됩니다. 네, AWS 이벤트 키노트에 대한 세션장은 진짜 크고 놀라워요. 너무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놀라워서 아직도 인상 남습니다. 키노트는 유일하게 번역기를 주는 세션이에요. 그래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키노트는 많이 보는 세션이기 때문에 끝나고 한 몇 시간 뒤에 바로 온라인으로 공개가 돼요. 그래서 놓치신 분들은 바로 온라인에 보셔도 됩니다. 키노트 홈페이지에서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이렇게 보이고요. 또는 유튜브에서 AWS 이벤트라는 채널을 가시면 키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검색 기능에 키노트라고 검색하시면 키노트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키노트 말고 다른 섹션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게요. 다른 섹션은 AWS 리이벤트 세션이라는 걸 검색하면 이 세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크게 6가지로 분류를 했죠. 6개 잠깐 보면 이제 브레이크아웃 세션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세션으로 저희가 AWS 세션 또는 컨퍼런스다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세션은 제 생각에는 일정 동안은 웬만하면 안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AWS 이벤트라는 유튜브 채널에 다음 달에 브레이크아웃 세션들이 올라옵니다. 전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스케줄을 나중에 다시 제가 작성을 했어요. 이 브레이크아웃 세션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이 세션은 저도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네, 브레이크아웃 세션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AWS 컨퍼런스에 대한 연상된 이미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빌더 섹션은 사실 제가 이거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세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션도 들으면서 노트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만 알고 어떤 세션인지 사실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크토크, 이게 사실상 리이벤트에 좀 꽂힌 것 같아요. 이 한 가지 주제 또는 한 두세 가지 주제를 이 발표자가 정합니다. 그리고 한 5분? 5분 정도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잠깐 설명하고, 이 세션에 참여한 사람끼리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 세션이에요. 그래서 칠판도 있고 그 다음 참여자들끼리 열심히 토론하는 그 세션 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영어로 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면 상관없는데 영어를 못하게 되면 이 세션을 듣고 진이 빠집니다. 왜냐면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머리가 풀 집중하기 때문에 정말 기운이 많이 빠진 섹션이에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세션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가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고치냐 하면 이제 발표자들을 대부분 AWS 시니어 또는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저희가 눈앞에 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실제 참여했던 초크토크 상황을 좀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사진 찍어왔습니다. 2명의 발표자가 있고요. 그리고 칠판이 있습니다. 이 2명의 발표자가 열심히 우리가 어떤 걸 대하고 싶다,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칠판에 막 적어요. 적으면 저희들끼리 또 열심히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막 답변을 합니다. 제가 들었던 초코토크 중에 하나는 이 캐다라는 걸 사용해서 파드 HPL을 설정을 할 때 기준을 뭘로 해야 우리가 HPL을 잘했다 할까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AI에 대한, 여기서 이제 인프루언스라고 말하는데 인프루언스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파드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파드가 적절하게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HPA를 설정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 HPA 기준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제가 참여했던 초크토크였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턴시 말도 나왔고 뭐 CPU 메모리 나왔고, 근데 CPU 메모리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CPU 메모리 안 하고 뭘 할 것인가 라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레이턴시. 뭐 제가 해석하지 못한 기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자들께 열심히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스피커들이, 이제 발표자들이 자기들이 했던 테스트 기법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니까 속도가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초크토크는 대부분 이 AWS 이벤트 유튜브에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는 어떤 걸 토론에 대한 걸 옆에서 듣고 싶다 할 때 매우 좋은 세션입니다. 또는 내가 이 발표자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이 초크토크는 정말 좋은 세션입니다. 그 다음 세션은 이제 코드 토크예요. 이 초크토크랑 비슷한데 여기 코드 토크는 코드에 대해서 서로 이제 토론하는 내용이에요. 뭐 라이브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좋은 코드를 만들지 이런 대화를 하는 세션입니다. 저는 여기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라이팅 토크. 이거는 20분 안에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토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개 참여했었는데 20분 안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발표를 다 진행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발표가 매끄럽게 되지 않고 급하게 20분 안에 발표가 마무리되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네, 이것도 유튜브에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초크토크, 콜토크, 빌더 섹션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워크숍, 이거는 내가 직접 핸즈온하는 세션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들은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적용하고 싶은 기준인데 또는 궁금한 기준인데 직접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서 핸즈온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카펜터에 대해서 콘솔리데이션을 궁금해서 워크숍을 했었고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서 만족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공개가 안 되겠죠. 당연히 핸즈온이기 때문에. 이번 리이벤트를 직접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같이 그냥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제일 느낀 거는 기술보다 영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미국 가면 한국어는 당연히 사용 못 하겠죠? 다 영어로 해야 되고 이 영어가 안 되니까 무슨 기술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 키워드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영어를 들으면서 해석하니까 체력 소모도 너무 심했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도 사실 잘 몰라서 다시 유튜브 올라온 거 보고 다시 이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일단 영순위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CEO가 기술 이해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웬만한 시니어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술자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자신감 있게 AWS 방향성에 대한 발표를 하니까 AWS 믿고 써도 되겠다라는 걸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 가치는 이제 고객 중심 혁신인데 이게 너무나 잘 느껴졌어요. 계속 키노트 할 때마다 어떤 이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고객이 나와서 우리는 어떤 사례로 AWS 이렇게 썼고 계속해서 AWS 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깜짝 고객이 나왔죠. 애플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아마 최초로 AWS를 쓴다고 공개를 했고 왜 우리가 AWS 쓰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세션을 만들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AWS의 최대 고객 중 한 명이 애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비공개였지만 이번에 최초로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캔바도 정말 유명한 서비스죠. 근데 그게 AWS에서 돌아온지 몰랐는데 AWS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AWS 쓰는지에 대한 이제 경험 공유도 직접 회사에서 와서 했었고, 오토데스크 그리고 JP모건 세계 10대 은행 중 하나라고 했어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명 회사들이 다 나와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AWS 씁니다. AWS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AWS의 가치, 고객 중심 혁신의 필요성이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지식이 또는 기술적 이해도가 매우 낮지만 한국과 미국 기술 교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림짐작 10년이 넘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틀리겠지만 일적인 따라갈 수 있는 건가? 여기서 이제 제가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위성통신에 대한 것도 가져왔어요. 전 세계에 있는 타임 클럭을 맞추기 위해서 위성통신을 한다라는 것도 있어서 와, 저기 진짜 기술 격차 너무 심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키노트의 시작은 기술적인 설명 것보다는 보안부터 나왔어요. AWS에서 모든 기술이 가능하려면 보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의 시작은 보안이라는 게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은 무엇일까라는 것도 이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제 AI 도입은 AWS 입장에서는 AI 도입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2024년 기준으로 AI 도입이 다 끝났고 이제 점점 최적화하는 단계로 보였습니다. 거의 1, 2년 만에 AWS 안에 AI 기능을 다 넣은 거에 좀 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 입장에서 고객이 손쉽게 AI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걸 지금 다 갖췄고 이제 한 개 한 개씩 계속 최적화하고 또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 기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AI 서비스를 많이 운영하는 사례들도 나왔어요, 세션에서. 그래서 AI가 크게 트레이닝 그리고 인프런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트레이닝, 인프런스 둘 다 이 케이스에 운영하거나 아니면 인프런스만 이 케이스에 운영을 해서 사용자 요청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픈AI도 쿠버네티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자 요청이 많아질 때 어떻게 이걸 스케일 인아웃 하나 또는 업다운을 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세션이. 그래서 그 세션을 갔는데 영어가 안 돼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제 비즈니스 입장에서 AI는 옵션보다는 지금은 거의 필수로 보였고요. 모든 개발이든 운영이든 모든 단계가 다 AI가 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션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홍보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VPC 라테스를 매우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써보지 않았는데 저게 뭘까 좀 궁금해져서 공부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비톤을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라비톤 인스턴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보입니다. 이제 그라비톤을 사용하게 되면 성능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탐소 감소도 하고 그리고 비용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안 쓸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개발자가 만든 그 개발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내내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서 새로운 게 두 개 나왔어요. 하나는 하이버리티 노드였나? 그거랑 그
다음에 EKS 오토보드입니다. 그래서 오토보드 세션을 들어갔어요. 지금 유튜브에 공개가 되었지만 그 LB 컨트롤러 그리고 뭐 EBS 컨트롤러, CNI 이런 것들을 오토모드가 자동으로 관리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카펜터도 자동으로 설치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펜터는 이제 EKS에서는 옵션보다는 리카르드를 필수로 변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자동으로 관리하니까 많이 사람들이 사용할까? 라는 것도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결국 자동을 한다는 거는, 자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뭔가 자동화에 지원하지 않은 걸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쓸지는 내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운영, 마지막에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고민해왔는데 AWS도 이런 걸 고민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키노트가 심플렉시티였습니다. 간단하게 하라. 그래서 거기 세션에서 많은 걸 저는 느꼈고 많은 또 고민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환경에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